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구성과 다항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란 여러 개의 단항식과 상수항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초월 함수로 구성된 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sin x 플러스 코사인 y라든지 이러한 지수 형태의 지수 함수꼴로 된 형태의 식은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조금 글씨가 너무 날려 적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어떤 식이 있을 때, 이때 3x제곱, 2xy, 5y제곱 같은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며, 이때 단항식은 문자가 포함된 식으로 이러한 항이 하나로 구성되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은 우리가 다항식으로 볼 것인지 단항식으로 볼 것인지를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상수만 있는이 아니고 이 식에서 어떤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 숫자로만 된 식을 상수항이라고 하고, 이때 상수항은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 항으로 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2에서 2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항식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식도 일반적으로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항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식에서 이 3x 제곱이라는 단항식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3이라고 하는 숫자와 x라고 하는 문자, 그리고 문자 위에 이러한 제곱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때 3을 개수라고 하고, 이 문자 x는 대수 혹은 변수 미지수라고 하며, 이때 x의 제곱으로 들어간 이 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n차식과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하나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지고, 이러한 하나의 문자에 대한 차수만 다루고 이러한 상수식으로만 구성되어졌을 때, 이때 이 식을 x에 대한 3차식, 즉 이러한 차수가 가장 높은 수로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x에 대한 n차식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n은 이때 자연수이고 가장 높은 차수로 나타내는 식을 n차식이라고 하고, 이때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차수는 내림 차순으로 다음과 같이 식을 표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상수 혹은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n차식이 있고, n차식 말고 또 선형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형결합의 정의는 어떤 집합 A의 원소가 다음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때를 선형결합이라고 합니다. 즉 A1x1 플러스 A2x2 플러스 A3x3 플러스 ANXN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때 a1, a2, an은 개수이고 x1, x2, xn은 대수라고 할 때 이러한 개수와 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이 덧셈으로 표현된 식을 선형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형결합이 되려면 항상 차수는 1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형결합의 결과는 또한 집합 A의 원소가 되어야 하며 참고로 선형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식이 어떤 숫자의 등식으로 이루어진 식이 있을 때 이러한 식을 선형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방정식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형결합과 선형방정식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형대소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면 되는데 이때 동류항이라는 것은 결국 대수와 차수가 같은 항으로 이때 개수는 같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3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3xy라는 어떤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을 조금 더 간략히 표현을 하면 9x제곱 플러스 5xy가 됩니다. 이때 이러한 연산을 수행을 할 때 결국 이러한 동류항이 같은 것끼리만 모아서 여러분들이 덧셈 연산을 하면 되고 이때 개수는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즉 이러한 다항식의 덧셈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동류항에 대한 개수의 덧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개수가 만일에 음수값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다항식의 뺄셈이 되겠습니다.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이 좌변과 우변이 다음의 조건에 대해 항상 성립할 때를 의미하는 식이며 이때 조건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변수 xy가 있을 때 모든 xy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되고 또한 이 모든이라는 것은 임의의 xy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임의라는 것은 어떤 xy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xy에 관계없이 성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등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등식을 보통 등식은 이렇게 두 줄을 긋는데 항등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세 줄을 그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항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A, B, C, D, E, F라는 개수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동류항의 덧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개수가 A와 D가 같고 또한 B와 E가 같으며 C와 F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정계수법에는 결국 이 말은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미정계수법에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으며 개수비교법은 예를 들어 x 곱하기 x-1이라는 수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이 어떤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가진 이러한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식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일단 이 식을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 항등식의 개념에 의해서
x제곱의 개수는 1이 될 것이고 b의 개수는 그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며 현재 상수항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c는 0이 될 것입니다. 수치 대입법 같은 경우는 어떤 fx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식에 있어서 그 x의 값에 우리가 어떤 xy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x의 어떤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러한 미정계수를 구하는 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 이때 이러한 수식이 주어졌다면 이 좌변을 0을 만드는 수를 대입을 하면 이러한 a와 b에 대한 계수를 찾는 방법이 바로 수치 대입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x-1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는 8x의 8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숫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다음과 같은 식이 산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면 항상 식이 두 개가 있어야 그러한 식을 그 식에 대한 그 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값을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하여서 풀게 되면 b는 마이너스 8이 나오고 a는 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항식의 어떤 덧셈이라든지 이러한 미정계수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 이 영상의 주제가 기계공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다룬다든지 어떤 입시 수학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대를 진학하거나 어떤 공대를 졸업을 해서 공학 쪽에 일을 한다면 굳이 몰라도 되는 개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